다른 피부 고민들도 그렇지만 특히 여드름 흉터는 대인관계나 자신감 등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병원에 오실 정도면 그로 인해 이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시는데요. 여러분, 여드름이랑 싸우지 마세요.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 없이 시술받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마 10대 때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굴에 울긋불긋하게 올라온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면 여드름, 대학 가면 다 나. 앉아서 공부만 하느라고 살이 쪄서 고민인데 대학 가면 다 빠져. 보통 여드름은 20대 중반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30, 40대 분들도 병원에 많이 오십니다. 10대 여드름이 호르몬에 의한 영향이 크다면 성인 여드름은 호르몬과 생활습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원인이 좀 더 복잡하죠. 초기 여드름은 약이나 연고만으로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드름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시기가 지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다가 흉터까지 생기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초기 여드름 관련해서 이전에 설명했던 영상이 있으니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먼저 거울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릴 증상들 사진과 자신의 얼굴을 비교해 보시고 영상 후반에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드름 흉터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여드름이 난 후 그 자리가 칙칙하고 진하게 변하는 색소 침착을 흉터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흉터라고 하지 않아요. 여드름 자국이라고 합니다. 흉터랑은 다른 개념이죠. 이제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붉은 흉터라고 해서 여드름이 난 후에 오랜 기간 동안 붉은색이 남아있는 경우로 혈관성 흉터라고도 합니다. 여드름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주변에 혈관이 막 발달을 해서 염증이 가라앉아도 혈관이 계속 발달해 있어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비유성 흉터로 주로 코, 아래턱, 목, 가슴 부위에 넓게 나타납니다. 여드름이 난 후에 상처가 아물면서 섬유질이 과형성돼서 튀어나와 보이는 흉터 타입이죠. 하얀 섬유질 흉터가 크고 작게 올록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모양인데 켈로이드하고는 조금 달라요. 마지막으로 페인 흉터인데 얼굴 피부에 비추적 뚜렷하게 푹 패여 있거나 송곳으로 찌른 것처럼 날카롭게 패여 있는 흉터 등이 대표적입니다. 노랗게 잘 여문 화농성 여드름이 크게 생기면 피부 속 깊은 층까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여드름이 다 나은 후에도 피부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고 흉터로 남죠. 또 다른 경우는 여드름이 생긴 후에 내가 이기나 여드름이 이기나 보자 하면서 막 짜는 경우인데 여러분, 여드름이랑 싸우지 마세요. 흉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드름 흉터 치료할 때 박피나 프락셀 시술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며칠 동안 얼굴이 뻘겋게 돼서 어디 나가기도 민망하고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져서 더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장비도 좋아지고 종류도 많아서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세워 꾸준히 시술, 치료받으시면 80에서 90%까지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얼룩덜룩한 여드름 자국은 피코나 레이저 토닝 같은 색소 레이저를 이용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혈관성 흉터라고도 불리는 붉은 흉터는 XLV, 클래리티, 젠티맥스 등 혈관에 적용하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혈관 레이저 중에서도 FDA, KFDA, CE에서 안정성을 인증받고 다양한 피부 고민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XLV 플러스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비유성 흉터는 흉터의 정도나 모양에 따라서 레이저 시술과 주사 시술을 병행하게 되는데요. CO2 레이저나 플라즈마를 이용한 플렉사를 활용해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인 흉터는 앞에 설명해드린 흉터들보다는 치료 기간도 길고 방법도 까다로운 편인데 PDRN과 같은 재생인자를 주사하고 피코 레이저 프락셔널 모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에요. 이외에도 비너스 비바와 지니어스 같은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을 병행하면 더욱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는 흉터의 상태나 넓이에 따라 시술 후 1주에서 2주 혹은 3주에서 4주 시간텀을 두고 5회 이상, 흉터가 심한 경우는 약 10회 이상 치료를 받으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 흉터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여드름이 악화 완화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라면 바로 흉터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우선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피지 분비량을 조절하고 상처받고 예민해진 피부를 먼저 진정시킨 후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여드름 흉터 치료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30대 여성분으로 이전에 여드름 치료를 받았지만
내원 당시까지 피지 분비가 증가되어 있고 여드름이 지속되면서 홍조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여드름으로 인해서 생긴 흉터로 스트레스도 심한 편이었고요.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플랜을 세웠고 단계별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흉터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PTT를 이용해서 피지 분비를 감소시키고 스킨 부스터 시술로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피부가 어느 정도 재생되고 유수분 밸런스가 조절된 후 흉터 치료를 시작했는데 해당 부위에 재생인자를 주사하고 피콜레이저의 프락셔널 무드로 피부 표면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흉터를 없앴고요. 엑셀V 플러스로 홍조를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평소 얼굴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여드름 흉터와 붉은 자국, 넓은 모공, 과거 수술 후에 생긴 흉터가 고민이었던 30대 남자분이신데요. 대부분의 20, 30대 남자분들이 고민하는 증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자분의 상태에 맞는 플랜을 세워 시술했습니다. 여드름 흉터와 과거 수술 후 남은 비교적 경계가 뚜렷한 흉터 부위에 PDRN 재생인자 주사 시술, 여드름 압출과 피콜레이저 프락셔널 모드 시술, 붉은 자국 개선을 위한 엑셀V 플러스 시술 등 레이저와 주사 시술을 병행해 3회차 만에 여드름 흉터와 수술 후 흉터 자국이 많이 개선되고 얼굴 전반적인 피부톤이 밝아지면서 모공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붉은 자국도 거의 남지 않았죠? 이렇게 환자 개인에 맞는 복합 시술을 통해 시술 전후가 확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피부 고민들도 그렇지만 특히 여드름 흉터는 대인관계나 자신감 등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병원에 오실 정도면 그로 인해 이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신 후인데요.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인기 있는 시술들을 모아서 임의로 패키지를 만든 시술만 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남들에게 좋다고 내 얼굴이나 피부에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본인의 얼굴, 여드름이나 흉터의 종류나 상태, 정도에 따라서 개인에게 맞는 플랜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시술, 치료 받으시는 게 시간도,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오세요.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시술을 받고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더 예뻐지실 거예요. 이상 닥터윤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